첫 번째, 어떤 리스크입니까?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아요. 그래서 빨리 죽는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아놓지만 못 쓰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늦게 죽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60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모아놨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70살을 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리스크인데 사람들이 이 리스크 중에 뭐만 생각하냐면 빨리 죽는 거가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늦게 죽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어. 그럼 물어보는 거야. 너는 얼마 살 것 같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직업의 선택인데 직업을 언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고졸과 뭐 대졸이 있죠. 대부분이 고졸과 대졸이 우리나라의 이제 90%는 고졸 아니면 대졸입니다. 물론 중졸도 있지. 우리 정우성 씨 같은 중졸 아주 아름다운 중졸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고졸과 대졸 하면은 거의 9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이게 중요한 거냐? 그거는 선택이지.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직업의 현상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직업이죠. 이거 부인할 수 없다고. 자꾸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지. 아니 상위권의 직업이 있고 하위권의 직업이 있지.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귀천은 없죠. 뭐는 있습니까? 급여에 의한 등급이 있죠. 등급이 계급입니까? 등급은 계급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등급은 뭐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은 취업하자마자 1억을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해서 2천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거야. 최저급여로. 네. 그러면 그 차이가 과연 계급이냐? 그건 아니지. 능력이기 때문에. 왜 이거를 인식을 못하냐? 우리나라 학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이지. 학력. 심지어는 이 초등과 중등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왜냐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대학이 70%고요. 고졸이 한 30%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직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직업은 항상 여기가 30%고 여기가 70% 정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항상 뭐예요? 모자르고 여기는 항상 넘치죠. 그래서 일로 가니까 무슨 난이 있어요? 구직난이 있다고. 구직난. 왜? 70%를 만들어 놓고 30%에 취업시키려니까 구직난이 있는 거고 30%를 만들어 놓고 70%를 취업시키려니까 무슨 난이가? 구인난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라는 거지. 그럼 구인난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주로 제조업이나 블루칼라. 블루칼라. 또 아니면 식당 등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구직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구직난은 화이트 칼라, 대기업. 사무직, 대기업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무 어느 쪽을 만들어내는 거냐, 인력을 너무 사무직에 맞춰서 내고 있지 않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야? 나는 여기인데 일로 왜 못 갑니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거를 그냥 Q&A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갑니다. 우리는 이 대학 중에서도 무엇이 있어요? 서열이 있다고. 대학 서열이 있지. 대학 서열은 아주 냉정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상위권이 아니라면, 내 대학이 상위권이 아니라면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은 나의 길은 20%의 길이다. 대기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뭐가 아까워지기 시작하냐? 여기 있는 중하위권은 네, 70%, 이 70%의 인생은 어떤 고민이 생기니? 대학 왜 갔을까? 대학을 왜 갔냐 이거지. 시간 아깝다.
이 기간에 뭘 했어야 돼? 차라리 고졸로서 이 경험을 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겨요? 내 대학 생활에 대한 보상. 보상이 생기는 거지. 보상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상 심리가 안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보상심이 안 생기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상위권의 대학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다 같은 대학이냐 이거지. 객관화가. 이게 객관하고 이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쉽지 않은 거야. 내가 뭘 생각해야 돼? 그러면 대학에 왜 갔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 나온 사람의 차이가 뭐야? 대학을 간 사람과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의 차이가 4년이란 말이야, 4년. 적게는 뭐 전문대면 2년이고 길게는 4년인데 이 차이는 뭐냐 이거지. 전문성? 아니야.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자율이라고, 자율. 대학 가면은 뭘 해요? 고등학교 때는 못했지만 대학교 때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수강. 수강을 내가 한다고, 수강. 물론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필수와 선택과 그다음에 일반 교양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 자율성을 얻는 경험을 한다고. 그것이 이제 대학 경험의 4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4년, 2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지. 돈.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 직장을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경력은 못 쌓죠. 그러면은 고졸 4년 차와 대졸 1년 차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냐 이거지.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대졸 1년 차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자율이에요. 자율성. 자, 고졸 4년 차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뭐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지. 고졸까지는 어떻게 살아?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대학교 가니까 어떻게 돼? 물론 짜여져 있지. 왜? 필수가 있고 일반 교양이 있기 때문에 짜여져는 있지만 그 중에 뭐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이게 뭐예요? 자유도가 높아진다고. 학습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이 경험이 이 고졸 4년차가 가질 수 없는 경험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장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주도적 삶이 필요하지. 내가 4년 동안에 학점, 학력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뭘 해줘야 돼?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뭘 해 나가야 돼요?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무슨 경쟁력이 사라져? 이 고졸 4년 차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졸 4년 차는 무엇이 쌓여 있어요? 경험이 쌓여 있어요. 어떤 경험이 쌓여 있어요? 직업 경험.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쌓여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려면은 이 대졸 1년 차는 대학 기간 동안 무엇을 쌓았어야 돼? 자율성을 쌓았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고등학교 나온 아이 취업한 데 가서 경쟁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 사람을 쓸지 이 사람을 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장은 이거죠. 당장은 고졸 4년차와 대졸 1년차의 비교지만 회사에서는 무슨 고민을 할까? 누구를 리더로 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항상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누구한테 기회가 더 주어질까요는 여기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기업만 답입니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졸 4년차가 대기업 가긴 쉽지 않겠지만 대졸 4년차가 대기업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대졸 1년차도 대기업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대기업을 가는 기준이 대학이냐 고졸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학력이라고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인정을 해버리고 내가 객관화시키면은 나는 조금 덜한 기업에 가서 무엇을 경험을 해야 돼? 내 주도적인 자율성에 의한 성과를 쟁취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디도 갈 수 있어요? 대기업도 문을 두들겨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학력이 떨어지면은 조그마한 회사를 가서도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성과를 가지고 대기업에 가서 문을 두들겨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학력은 비록 낮지만 이런 기업에서 이런 성과를 내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 회사에 머물면서 내 연봉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으로 옮기면서 내 연봉을 높이든지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자꾸 뭘 해요? 처음부터 여기를 진입하려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무슨 얘기냐? 직업에만 몰두한 거야. 그럼 내 인생을 보자고요. 내 인생을 보면은 인생에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 얼마나 벌었냐? 너는 얼마나 벌었니? 이거와 두 번째는 가족? 아니야. 시간이야, 시간.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력이 있죠. 어떤 일을 해왔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는 나에게 얼마만큼 시간을 내줄 수 있어. 이게 나거든요. 네. 내가 너랑 만나야 되는데 너는 나에게 얼마나 시간을 내줄 수 있니가 내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오늘 모임에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회비는 있니가 돈입니다. 근데 너는 어떤 사람이니가 경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집안일도 있고요. 뭐 나의 뭐 취미도 있고요. 이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다 경력으로 들어가는 거야. 경력? 이 경력을 무슨 경력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경력. 돈 버는 경력만 생각을 하면은 이것들이 제외가 되지만 뭐를 생각하면은 모든 성취 아니면은 일로 보면은 집안이든 취미든 모든 학습이든 인사든 이게 다 무엇이 됩니까? 경력이다. 나를 설명해주는 경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 개념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있어요. 시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는 시간이라는 개념. 근데 불공평한 거는 뭐예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는 거지. 그런데 자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엇을 간과하냐? 시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거지. 자, 속담에 time is gold라고 얘기하잖아. 네. 시간이 왜 금이 돼? 시간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시간 뭘로도 바꿀 수 있어? 경력으로. 경력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뭐를 갖고 나의 시간을 가지고 뭐와 뭐로 바꾸는 거예요? 돈과 경력으로. 돈과 경력으로 바꾸는 거야. 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솔직히 공평하냐 그랬을 때 공평하지 않아. 왜? 어떤 사람은 4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8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아. 그게 공평하냐 그러면 공평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에서는 똑같지. 시간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 시간이 돈이 되는 방법과 이 시간이 경력이 되는 방법이 있죠.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뭐야?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쓸? 바꾸느냐야.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는 당장 뭐예요? 현재. 나의 시간을 능력으로, 경력과 능력으로 바꾸는 건 뭐예요? 미래라고. 당장 나의 능력을 돈으로 바꾸는 건, 나의 능력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는 현재지만, 내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미래란 말이야. 왜 현재예요? 당장 오늘 노가다를 띱시다. 그러면 내가 노가다 8시간을 뛰면 최저임금 얼마를 받으면 적어도 8만 원을 벌잖아. 네. 그게 현재란 말이야. 나의 가치. 근데 내가 최저임금을 받냐 아니면은 뭐 최고임금을 받냐 이거는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현재의 돈을 벌면서도 뭘 해야 돼요?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직업이 왜 그래? 직업이 좋은 이유는 돈도 주면서 경력도 쌓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다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에 직업을, 이상한 직업을 얻는 거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현재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재에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현재에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이 미래에도 돈을 많이 줄 거냐는 아니자. 네. 이 포인트를 놓치는 거지. 택배. 야,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배웠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안 된단 말이지. 네. 그건 왜 그래요? 미래 가치는 없었던 산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는 법은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라고? 나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거. 그러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갖추어진 게 뭐예요? 시간이고 동일하게지 않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능이라고. 이 재능은 서로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어. 근데 그게 똑같은 재능이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능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뭐는 똑같아? 시간은 똑같죠. 네. 그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이거를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이 시간과 재능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뭐라 그래? 공부? 교육이라 그래. 교육. 그러면 왜 우리는 초중고에 교육을 받냐? 왜 받아요? 나의 인생에 이 시간의 가치를 뭐 하려고? 증폭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교육을 받는데 뭘 알면 더 증폭이 많이 될까? 재능을 알면. 그렇지. 이 재능을 알면은 이 시간의 가치가 더 증폭이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 재능에 초점을 안 두고 어디에만 초점을 둡니까? 이 교육에만 초점을 두고 이 초중고 동안에 무엇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능 점수.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점수가 재능이냐? 아니라는 것이. 네. 이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교육에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이 교육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고 뭘 만드는 거야? 똑같은 아이들 찍어내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무엇이 여기서 결여됐다고요? 재능. 재능이라는 것이 결여됐다. 재능이 1% 같지만 시간은 99%입니다. 얘는 뭐예요? 노력이고 얘는 뭐예요? 영감이라고. 자, 99와 100은 같습니까? 아니요. 자, 1과 99는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기는 별로 차이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는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시간으로. 시간으로 만들어지죠. 99와 100은 무슨 차이입니까? 재능. 재능으로 만들어요. 너의 발견이죠. 시간 속에서 노력이고 재능의 발견이다.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재능을 발견. 재능을 발견해요. 재능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100%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재능의 발견 없이 뭐만 얘기합니까? 노력. 노력만 얘기하죠. 노력. 노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얼마나 길게 쓰냐에 따라서 99%까지 가는 거예요. 1에서 99%. 근데 이 1에서 99%는 무엇이 해결해 줍니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 시간이 해결해주는 이것에 신경을 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거에 신경을 쓸 건지가 핵심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만 시간을 써요? 당연한 것들에만 시간을 준다 이거지. 그래서 재능이 뭐가 되는 순간이 필요합니까? 왜? 이거를 재능에 가치 있는 시간을 더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천재.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 이 능력에 따라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좋은 직업을 얻게 되는 거지. 이 능력이 직업에까지 가게 되는 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이 능력이 직업으로 가는 순간이 언제예요? 졸업 후. 졸업 후에 뭘 해야지 직업으로 가요? 능력만 있으면 직업을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직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엄청 많아요.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서 나를 사업하게 만들어주면은 능력이 있는 그 순간 뭐가 돼? 바로 사장이 되지. 네. 근데 이 능력이 대부분이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업이 돼야 된단 말이야. 능력이 직업이 되는 이 순간을 뭐라 그래? 취업. 취업이라고.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을 해야 된다고. 내 능력이 100점이어야 되는 순간이 없어요. 내가 99점이든 50점이든 뭘 해야 돼? 능력을 갖고 있는 순간 취업을 해서 뭘 해줘야 돼? 능력을 그때. 증명해줘야 돼. 능력을 증명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능력 증명하는 이 과정을 경력 관리. 경력이 되는 거예요. 성과라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직업 속에서 증명을 하게 되면 그걸 성과라고 그러고 이 성과가 뭐가 됩니까? 결국엔 경력으로 오는 거죠. 이 경력이 점점 높아지면 연봉이 높아지고 오르고.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할수록 좋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순간부터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취업에 힘써야 돼요. 여기에 뭐가 필요 없어요? 직업은 필요하지만 직장이 필요가 없죠.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을 맞춰요? 삼성에 갔냐 현대에 갔냐 여기 초점을 맞추지. 그러면 삼성과 현대에 가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삼성과 현대를 가겠다 그러면 뭐해? 그 직업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왜 이 직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뭐 하기 위해서? 내 경력이 성과가 되고 성과가 가치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직업과 산업의 가능성을 봐야 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하면 안 돼? 지금 유행하는 것을 벗어나야 돼. 뭘 찾아야 돼? 앞으로의 트렌드를 봐야 돼. 근데 이걸 안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지금 연봉이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나중에 벌 수 있는 금액이 5억인지 10억인지가 안 돼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봅시다. 경력으로 얻어야 될 사업의 분야는 뭐냐 이거지. 경력에서 사업이 되려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 돈. 돈이지, 돈. 그 다음에 돈을 뭐라 그래? 자본이라고. 근데 자본을 모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저축해서 그냥 있는 자본이 아니라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이 경력이 사업이 되려면 돈도 필요하지만 이 경력이 무엇을 어떤 것을 해줘야 되냐.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일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기술과 솔루션이 돼야 돼.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술과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칼라는 무엇이 대체해 줄 수 있어요? AI가 대체해 줘. 왜? 이론에 의한 작업이거든. 그런데 AI가 대체 못하는 건 뭐야? 기술이랑 솔루션입니다. 이거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이 화이트 칼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 가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어떤 삶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블루 칼라라고. 근데 이 블루 칼라가 옛날에 순돌이 아버지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떤 블루 칼라예요? 첨단 기술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블루 칼라인데 첨단 기술이 아닌 일이 뭐냐? 첨단 기술인 일이 뭐냐? 이거의 핵심인 거예요. 네. 자, 삼성의 AS 센터를 보시면 무엇이 문제냐면 AS 센터가 애프터 서비스인데 기술로서 고쳐주는 거가 아니라는 거지.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 기계식이고 부품의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서 이 부품을 교환해 주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은 값이 되게 많이 들어가. 기계값. 인건비? 아니죠. 부품비지. 부품비가 많이 들어가고 더하기 인건비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품비가 들어가는 거를 진단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전자식으로 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모듈 교환이 됩니다. 이 모듈 교환은 뭐냐면은 이 모듈이 부품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지. 하나의 부품이 그랬을 때 그 부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뭘 교환해? 이 기능이 담당하는 이 모듈 기판 자체를 떼어내고 꽂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뭔 의미가 있어?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냐 이거지. 이 인건비는 줄이고 이 모듈 값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지. 왜 인건비가 줄어드는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지. 이 인건비가 높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인건비는 낮아지죠? 어느 시점에? 소비자 접점에 있을수록 뭐가 안 되는 거야? 소비자 접점에 있을수록 인건비가 낮아지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은 그래서 가치사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소비자가 있으면
이 접점에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가치는 낮고 빈도가 높은 거야. 가치는 낮지만 빈도는 높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많은 일을 해야 돈을 버는 일이라. 그런데 일로 갈수록 어떤 일이에요? 가치는 높아지지만 뭐는 낮아져요? 빈도는 낮아지는 일이죠.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빈도수가 많은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성향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내가 소비자를 만남으로써 인해서 더 일을 잘하고 빈도수를 높여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로 가야 돼? 소비자의 접점으로 가야 되고, 나는 가치를 높이는 거에 너무 행복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공급자의 입장으로 가야 되고, 빈도수가 낮은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가치를 높여야 돼. 그러면 가치가 높은 일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빈도수를 높이는 일을 신경 써야 되고, 빈도수를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늘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돈, 시간, 경력. 돈, 시간, 경력인데, 돈과 경력은 어디에서 나와? 시간에서 나온 거야. 이 돈이 누구한테 준 게 아니면, 부모가 좀. 상속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는 돈은 항상 제로 베이스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든지 경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시간이 돈으로 가면은 이게 투자의 미천이 되는 거고, 시간이 경력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갖고 태어납니까? 투자할 돈을 갖고 태어납니까? 사업할 경력을 갖고 태어납니까?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갖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고. 이게 5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 지금 살아가는, 공평하게 살아가는 이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을, 현재 가치를 돈으로 바꿀 거냐, 미래 가치를 높일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직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야 됩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지금 어떤 가치냐, 현재 가치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돈을 버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미래 가치를 좀 더 높여서 더 높은 가치를 가야겠느냐. 하지만 뭐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빨리 취업하는 게 제일 빠르다. 왜?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 우리의 시간을 사주는 사람들은 젊은 시간을 사고 싶지, 늙은 시간을 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젊을 때 가치 있게 내 시간을 팔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직업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저 시간을 응. 경력에 써서 돈을 벌어서 투자 자금으로 안 쓰고 소비로만 쓰면? 그치.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자, 시간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올 거예요. 시간을 경력으로 쏟으면 이 돈이 더 많이 벌리겠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벌린 돈이 뭐가 돼요? 소득이 되겠지만, 이 소득을 저축과 소비로 바꾼다고. 이거 선택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죠. 자, 내 소득을 저축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야? 미래. 미래에 대한 소비란, 미래에 대한 소비죠. 이거를 소비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자, 소비는 뭐예요? 현재에 대한 소비란 말이에요. 자, 오늘 내가 소비를 해서 100원을 소비했다면 오늘 무슨 소비를 한 거예요? 현재에 대한 100원의 소비를 한 거죠. 그런데 내가 100원을 저축했다 그러면 이 100원이 뭘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비로 가져가는 거지. 언제 하겠어요, 이거는? 저축된 돈이 미래에 가서 하겠죠. 그런데 왜 소비에 집중을 하게 됩니까? 미래가 불투명. 미래가 불투명해서 미래 가치가 낮을 때 뭘 하게 돼요? 소비에 집중하는 거야. 왜? 오늘 100원이 내일 100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면 오늘 100원에 투자하는 게 낫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장기적 관점이 없으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죠. 첫 번째, 어떤 리스크입니까?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아요. 그래서 빨리 죽는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아놨지만 못 쓰는 거지. 네.
그다음 두 번째, 늦게 죽는. 늦게 죽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뭐 내 60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모아놨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써버렸네. 70살은 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리스크인데 사람들이 이 리스크 중에 뭐만 생각하냐면 빨리 죽는 거가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늦게 죽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어. 그럼 물어보는 거야. 너는 얼마 살 거 같냐? 모르죠. 너는 얼마나 살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대충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 못하죠. 왜? 그거를 내가 정의하는 순간에 리스크가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빨리 죽는 리스크를 뭘로 하냐면은 내가 뭐 소득에 대한 리스크거든. 빨리 죽으면 내가 더 벌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뭘로 하냐면 생명보험으로 충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늦게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번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걸 뭐 하는 거야? 연금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대비하는 게 뭐야?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이라고. 근데 지금은 빨리 죽기 때문에 소득을 다 못 쓰고 죽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 쓰고 죽자인가.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거지. 내가 내 죽는 시기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내 죽는 시기를 언제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내가 40세까지 살았는데 살아있네? 그럼 자살할 거냐 이거지. 그럴 사람들이 얼마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다?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살이 쉬우면 생명보험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생명보험에서 죽어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죽어도 줄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죽든지 간에 자살을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야? 2년이라고, 2년. 2년. 오늘 내가 오늘 계약을 하고 2년 후에도 내가 죽을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 인정해준다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계약하고 내일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계약을 하고 2년 뒤에 죽는다 그럴 때 그렇게 죽을 확률이 없다라는 거지. 왜 그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나는 내가 얼마나 살지 규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 이제 40살 됐으니까 오늘 죽을 날이 왔네 라고 했을 때 누가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냐고. 죽음 앞에서 자 오늘 40일이지만 나는 더 살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해? 빨리 죽는 억울함을 생각하지. 늦게 죽는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비참함이 그대로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인생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어떤 생각으로 가져가야 돼요? 장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직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직업이 유행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떨어지는 거지. 80년대, 90년대에 의류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때 들어간 사람은 성장 그 끝에 들어갔단 말이야. 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 사양산업. 사양산업이 돼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 도태되는 거라.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산업이 앞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공부를 해봐야 하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게 지금의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